안녕하세요. 오늘 수업 시작하도록 할게요. 자, 지난 시간에 우리가 Second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요. 세 가지 관점에서 우리가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을 설명할 수 있다고 그랬었죠. 그래서 구조주의적인 입장 그리고 행동주의적인 입장에서 설명을 했었고 간단한 실험 얘기도 했었었죠. 스키너가 했었던 실험 얘기도 했었고요. 그래서 모방을 통해서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라는 측면이 한번 있고 또 다른 부류에서는 우리의 이성주의 그리고 인지심리학에서 설명이 됐었고요. 또 다른 학파에서는 컨스트럭티비즘에서 제가 GPD 설명하고 그랬었죠. 그래서 어떤 모든 학생들은 모든 인간은 어떤 포텐셜을 가지고 있고 그 포텐셜과 최대한 그 간격을 줄이는 방법이 제2외국어 습득을 하는 방법이다. 그런데 그 방법을 줄일 수 있는 그 간격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상호작용을 통해서 주변의 선생님이나 부모나 또는 동료 자기보다 레벨이 높은 컴피턴스가 더 높은 사람들과의 끊임없는 인터랙션을 통해서 미닝을 컨스트럭트 해가는 과정에서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라는 이런 세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을 좀 살펴봤었어요. 그죠? 자, 오늘은 First Language Acquisition에 대해서 살펴볼 거예요. 그러니까 모국어 습득에 대해서 살펴볼 건데 먼저 여러분들이 이 모국어 습득과 그리고 제2외국어 습득은 어떤 관련이 있을까 먼저 좀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생각에는 우리가 그 모국어 습득하는 과정과 그리고 제2외국어를 습득하는 과정이 유사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아니면 완전히 totally different한 프로시저를 취할 것이다 라고 보시는지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교실 수업이라면 우리가 이거를 좀 디스커션을 할 텐데 여러분들이 온라인 수업이니까 좀 스스로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다음 슬라이드 넘어가서 우리가 살펴봤으면 좋겠어요. 대표적인 학자가 크라센이 있는데요. 이 크라센은 First Language Acquisition과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은 similar, 유사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몇 가지 측면에서 그 유사점을 설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인지심리학에서는 Cognitive Theory에서는 First Language Acquisition과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은 totally different 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자, 오늘 제가 설명드릴 내용이 이제 First Language Acquisition인데 First Language Acquisition은 Second Language Acquisition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주장한 크라센의 이론을 먼저 살펴보도록 할게요. 크라센은 5가지 하이파토시스를 설명을 합니다. 자, 하이파토시스라는 것은 가설이잖아요. 그죠? 가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항상 if, then의 의미가 있는 거야. 그치?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러면 이럴 것이다 이런 거예요. 그쵸? 그래서 이렇다라고 정립된 것이 아니라 크라센은 5가지 가설을 통해서 모국어 습득은 외국어 습득과 매우 유사하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5가지 가설이 뭐냐면 지금 그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 언어 습득, 학습 hypothesis라는 거예요. 습득을 하게 되면, 습득이라는 과정을 거치게 되면 외국어 습득도 모국어 습득과 유사하다라고 설명을 합니다. 마니터 하이파테시스는 끊임없이 마니터링이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이 마니터링 하이파테시스는 그러니까 언어 습득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위에서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 설명할 때 나오는 learning, 이 learning에서 이루어지는 마니터링이라는 거예요. 그럼 마니터링은 learning에서만 일어나는 것이고 우리가 모국어 습득이라는 것은 acquisition에서 일어나는 것이고 외국어 습득도 이런 acquisition, 모국어 습득에서 일어나는 acquisition과 동일한 환경을 주어진다면 똑같이 Second Language Acquisition도 First Language Acquisition과 유사하게 일어난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세 번째는 Natural Order Hypothesis인데요. 이거는 자연적인 순서가 있다 이런 말이고요.
input hypothesis는 인풋을 끊임없이 준다면 모국어 습득처럼 외국어 습득을 할 때도 인풋을 끊임없이 준다면 모국어 습득과 유사하다라고 설명하는 것이고요. 다섯 번째 effective filter hypothesis는 우리가 필터를 최대한 낮춰주면 모국어 습득을 할 때처럼 effective filter를 최대한 낮춰주면 외국어 습득도 모국어 습득과 유사하게 일어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하나하나씩 좀 더 자세하게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acquisition learning hypothesis는 우리가 보통 이제 second language 우리가 한국에서 영어를 배운다라고 하면 second language라고 하는데 보통 foreign language랑 구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명을 하는 거는 first language가 아닌 이외의 언어들을 모두 제가 지금 second language라고 칭하고 설명을 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보통 second language, foreign language를 학습하게 되는 시기가 모국어를 습득하고 난 다음에 습득 과정을 거치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adult란 말을 썼어요. 그래서 성인은 adults have two distinct and independent ways of developing competence in a second language. 그러니까 adult가 됐을 때 second language를 학습을 하게 되고 개발을 하게 되는 competence는 두 개의 two distinct way가 있단 말이야. two distinct independent ways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하나는 acquisition이고 하나는 learning이라는 거야. 그런데 이 learning이라는 way로 가게 되면 절대로 fluency를 이루어질 수 없다라는 거예요. acquisition의 방법으로 갔을 때만이 competence를 developing 하는 방법에 두 가지 way가 있는데 첫 번째 acquisition way로 갔을 때 비로소 우리는 fluency라는 것을 습득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 두 번째 문장이에요. 그래서 fluency in second language performance is due to what we have acquired, not what we have learned 란 말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유창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러니까 모국어에서 우리가 지금 유창하게 얘기를 한단 말이에요. 그죠? 이러한 second language에 있어서도 유창성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second language에 있어서의 유창성은 언제? What we have acquired. 그러니까 acquisition process가 일어날 때만이 fluency가 일어나는 것이지 learning이라는 프로시저가 일어날 때는 fluency에 도달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learning은 acquisition과는 별개의 것이라는 거죠. 컴피턴스를 개발하는 데 있어서 두 가지 distinct way가 있는데 하나는 acquisition이고 하나는 learning way가 있어요. 우리가 언어를 학습하는 방법과 언어를 습득하는 방법은 별개의 것이라는 거예요. 모국어를 습득하게 되는 것이지 모국어를 학습하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그렇다면 외국어도 학습하는 방법이 아닌 습득하는 방법을 취한다면 외국어 습득도 모국어 습득과 유사한 방법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니터 하이파서시스는 좀 전에 설명을 드렸던 acquisition과 learning 두 가지 웨이에 있어서 이 learning 하는 방법에서 나타나는 것이 바로 마니터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아웃풋이라는 것은 그 스피킹이나 writing을 아웃풋이라고 하죠. 인풋은 이렇게 들어오는 거니까 listening과 reading을 우리는 인풋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editoring and monitoring 이런 editor 또는 monitor for the output 스피킹을 하고 writing을 하는 데 있어서 나타나는 editing과 monitoring은 어디에서 involve가 되냐면 learning에서 involve가 된다라는 거예요. 학습하는 데 있어서 어떤 내용을 학습을 하게 되면 우리는 끊임없이 뇌에서 마니터링을 한다라는 거야. 에디팅을 한다라는 거야. 이거 틀렸어. 이거 잘못됐어. 이거 바꿔야 돼. 이런 마니터링이 계속해서 일어나게 된다. It is a device for editing and making alteration and making corrections as they are consciously perceived. 그러니까 learning은 conscious하게 일어나는 것이고요. acquisition은 subconsciously 일어나는 것이 바로
acquisition이라고 보면 되겠어요. 그래서 우리가 의식적으로 뭔가를 학습을 하게 되면 끊임없이 일어나는 것이 바로 모니터링이라는 거야. 오케이? 그래서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을 이런 모니터링이 일어나게 되면 first language acquisition과는 다르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second language acquisition은 first language acquisition과 같이 유사하게 일어나려면 이런 모니터링이 일어나는 learning과는 별개의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그리고 클라스인 세 번째로 강조하는 것이 natural order hypothesis인데 언어 습득하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자연스러운 순서가 있다는 거예요. We acquire, he doesn't say learn the language. He said we acquire language rules. 우리는 언어적인 규칙을 습득하게 됩니다. 어떤 식으로? In a predictable way, in a natural order. 매우 예측할 수 있는 순서로, 우리가 자연스러운 순서로 언어를 습득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국어 습득도 보면은 처음에 one syllable 얘기하고 two syllable 얘기하고 첫 번째 처음에 애가 말을 처음 시작할 때부터 막 말을 세 개의 syllable을 얘기를 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처음에는 옹알이를 한다 그러지, 그지? 막 옹알옹알 하다가 first syllable 처음 syllable 얘기해요. 엄마 밥, 맘마 이런 one syllable 얘기를 하다가 좀 시간이 지난 다음에 two syllable 얘기하고 또 시간이 지나고 나서 three syllable 얘기하고 sentence 얘기하고 phrase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지? second language acquisition도 같은 순서로 일어난다라는 거예요. 외국어 습득하는 과정에서도 보면 처음부터 문장 얘기하지 않는다는 얘기야. 처음부터 세 음절 얘기하지 않는다는 거야. 처음에는 한 소절씩, 두 소절씩, 세 소절씩 이런 식으로 natural order를 따르게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번째 하이포테시스가는 input 하이포테시스인데요. 크라스 앤 마들 중에서 가장 중요한 하이포테시스라고 볼 수가 있는데 이런 얘기를 해요. We acquire language only when we are exposed to comprehensible input. 우리가 이해할 만한 인풋에 expose 될 때 우리는 언어를 습득하게 됩니다. comprehensible input을 제가 가로치고 뭐라고 써있냐면 I plus 1이란 말을 썼어요. 여기서 I가 바로 나의 current level이야. 그 밑에 설명이 되어 있어요. If a acquirer is at stage or level I, the input he or she understands should contain I plus 1. 그래서 my current level은 I라고 얘기를 해요. 나의 실제 진짜 지금 current level 현재의 level은 I라고 얘기를 한다면 끊임없이 받아야 되는 input은 I 플러스 1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내가 이해할 수 있는 컨텐츠가 있어. 내가 지금 컨텐츠를 내가 한 5줄을 읽었는데 이 5줄을 내가 fully understandable 해. 다 아는 단어야. 다 아는 문장이야. 다 아는 문법적인 규칙이야. 라고 하면 나는 이 level, current level은 지금 이 내가 5문장을 이해할 만한 이 문장인 거야. 이 수준인 거야. 그랬을 때 내가 언어 습득을 할 수 있는 인풋은 이것보다는 플러스 1 조금 더 어려운 조금 더 챌린징한 레벨의 인풋을 계속 받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언어 학습을 하고 언어 습득을 하려면 계속 쉬운 것만 봐서는 안 된다는 얘기야. 조금 어려운 거. 그렇다고 너무나 어려운 거. 나 AFKN 들었는데 English CNN 뉴스를 듣는데 하나도 못 알아듣겠어? 그런 거 계속 듣는다고 소용없다는 얘기예요. 어느 정도 들리는 거, 어느 정도 이해할 만한 거, 그런 내용들을 끊임없이 듣고 읽고 한다면 습득이 이루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풋을 계속 받아야 되는데 그 인풋의 레벨은 플러스 1, comprehensible input의 레벨의 인풋을 계속 받는다면
언어 습득이 이루어진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language learners should be exposed to input that they can understand most of it. 그러니까 전반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내용의 인풋을 끊임없이 받아야 돼. But still be challenged to make progress. 프로그레스를 할 수 있을 만큼 챌린징한 내용의 인풋을 계속 받아야 된다. 그리고 또 하나 이 인풋 하이파서시스에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스피킹은요. 인풋은 reading이고요. listening이에요. 그죠? 받는 거야. 스피킹은 뭐야? 아웃풋이란 말이야. 이 아웃풋은 should not be taught directly. 이런 말을 해. 말하는 것은 절대적으로 directly, 직접적으로 가르침을 받아서는 안 된다. Or very early in the language classroom. 그러니까 처음부터 스피킹을 가르쳐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speech emerge once the acquirer has built up enough comprehensible input이란 말을 해요. speech라는 것은 acquirer가 습득자가 충분한 comprehensible input을 스로 built up이 되면 emerge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풋을 어느 정도 받아서 내가 acquire가 built up이 되면 충분한 인풋이 build up 다 많이 쌓이게 되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speech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speaking은 처음부터 가르쳐서는 된다? 안 된다라는 거야. 응?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그래서 인풋 하이파서시스에서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인풋이고 이 인풋을 많이 받게 되면 절대적으로 그 스피킹은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다 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하이파서시스는 affective filter hypothesis인데요. 이 affective filter hypothesis는 natural order, 인풋이 주어지고 acquisition이 이루어지고 러닝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질 때 가져야 되는 조건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조건이 갖추어져야 되냐면 필터라는 것이 있는데 이 필터를 최대한 낮춰야 된다는 거야. 이 필터가 높으면 acquisition 안 일어난다는 거야. 필터가 높으면 input 안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comprehensible input은요 can have its effect on acquisition. comprehensible input은 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데 언제? 유일하게 언제만 only when affective conditions are optimal. affective condition이 최적화됐을 때만 comprehensible input의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야. 근데 그 affective condition이 optimal 할 때가 언제냐? 적어도 motivation이 높아야 되고 self-confidence가 높아야 되고 anxiety가 낮아야지만이 이 affective condition이 optimal하다라고 얘기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affective filter가 너무나 높으면 이 comprehensible input이 cannot get in, 들어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 affective filter가 높다라는 얘기는 다시 말해서 motivation이 낮고 self-confidence가 낮고 anxiety가 높을 때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그렇죠. 내가 뭔가 인풋을 굉장히 좋은 인풋을 받고 있어. 그런데 난 공부를 하고 싶지가 않아. 모티베이션이 없어. 그러면 아무리 많이 들어도 소용없다라는 거야. 또 환경이 좋은데 인풋을 지금 많이 받고 있는데 자신감이 없어. 내가 이걸 해도 될까? 할 수 있을까? 자신감이 없으면 아무리 들어도 소용없다는 게 아무리 읽어도 소용없다는 얘기야. 또 좋은 인풋을 많이 받고 있는데 겁이 나. 이거 내가 무슨 뭘 하면 틀렸다 그러고 막 선생님한테 혼날 것 같아. 이런 앵자이티가 있어. 그럼 소용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acquisition이 이루어지려면 second language도 first language도 성공적으로 하려면 모티베이션이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높아야 되고 앵자이티가 낮아야지만이 인풋이 들어갈 수가 있고 애퀴지션이 일어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런 하이포테시스, 이러면 if then이 이루어진다면 first language acquisition처럼 second language acquisition도 성공적으로 일어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하는 것이 바로 크라센의 이론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지금 생각을 또 하나 해보셔야 될 문제가 뭐냐면 이렇게 언어 습득을 하는 데 있어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인간만이 언어를 사용을 한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요. 동물 중에서 굉장히 똑똑한 동물들이 있어요. 뭔지 알아요? 누가 제일 똑똑해요? 동물 중에? 누구? 돌고래? 맞아요. 돌고래 똑똑해요. 돌고래가 아마 똑똑한 순위를 치면 3위에 해당이 될 거예요. 1위는 누구야? 그쵸. 침팬지. 그러니까 모든 동물 중에서 가장 똘똘한 intelligent한 애니멀은 침팬지예요. 근데 놀라운 건 2위가 누군 줄 알아요? 아마 다 놀랄 거야. 2위가요. 돼지예요. 여러분들 막 얘기할 때 이 돼지같이 막 먹기만 하고 막 이러죠. 돼지 되게 똑똑한 동물이거든요. 특히 이제 핑크 피그가 있어요. 그 돼지가 이제 세상에서 두 번째로 똑똑하고요. 제일 똑똑한 애가 바로 침팬지예요. 침팬지는 언어를 배울 수 있을까?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마 배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친구도 있고 배울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도 있을 거예요. 자, 우리 여기서 간단한 동영상을 한번 보고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Have you ever wondered why humans are the only species capable of talking? If chimps are so smart, why can't they speak? Hey guys, Tara here for DNews, and if you're like me, then every so often weird thoughts will pop into your head and you won't be able to stop thinking about them until you figure out the answer. This morning, that thought was, why can't chimps speak? Which is great because it turns out there was an article published just today about that very subject. Scientists have discovered the reason behind humans' unique ability to produce and understand speech, and it turns out it may have arisen from a gene mutation over 500,000 years ago. That gene is called FOXP2, and it exists in both humans and chimps. Its connection to language was first discovered in a group of family members who had severe difficulties with speaking and understanding speech, and that family was found to be carrying a mutated version of this gene. Back in 2009, there was a study published in Nature about FOXP2 showing that the human and chimp versions of this gene not only look different, but function differently too. Somewhere around the time humans began developing the capacity for speech, our FOXP2 gene became mutated, and that mutation resulted in different gene targets being switched on or off in human and chimp brains. In that study, scientists genetically engineered mice to express the human form of FOXP2. Mice who were given that mutation learned to run a maze much more quickly than normal mice, meaning their learning capacity was effectively enhanced. Specifically, they developed the ability to turn mindful actions into behavioral routines, which is a necessary learning process for developing language. It hinges on two key types of memories: declarative memory, which is the memory of events and places, and procedural memory, which is needed for routine tasks. In humans, those two types of memories work in conjunction with each other. So when somebody shows us a hand, for example, and says the word hand, we're transforming the experience of hearing that word into an automatic association, meaning our brains now associate the word hand with objects that look and function like hands. And once we learn that association, it's with us forever. That's why when we're performing routine actions like driving to work every morning, we don't need to consciously think about it as we're doing it. We just do it. That's not really the case with other species, though, and our unique ability to do that is an essential part of how we've come to develop and understand speech. It's crazy to think that a single gene mutation could be responsible for our entire development of language, but what's crazier is that it doesn't completely rule out the possibility that other animals could someday develop speech. Of course, even if they did develop that mutation naturally, it would still take thousands, if not millions of years to set in, but it does make you wonder what would happen if something like that occurred. Imagine someday being able to communicate with chimps. It's like a weird alternate reality version of Planet of the Apes.
kind of scary to think about. But on the bright side, if it does happen, we'll all be dead by then. And on that topic, I want to remind you guys that I host another show here on Discovery called Anywho, where we recently did an episode about 4 of the most gruesome unsolved murder cases. In 1919, a series of murders took place and were blamed on a man calling himself the Axeman, named after the wood-cutting tool, not the body spray. But that is also dangerous. So if you feel like getting grossed out, you can watch that episode over at youtube.com/revision3. And in the meantime, if you guys have any questions, comments, fears about our impending chip overlords, just leave them in the comments below. Otherwise, thanks for watching. 자, 잘 보셨어요? 자, 여기에서 이제 2014년도에 이제 논문 발표가 된 거를 이제 설명을 하는 부분들이 나오죠. 어때요? 동물은 배울 수 있다? 없다. 그죠? 왜냐하면 동물도 우리 침팬지 가지고 실험했잖아요. 그죠? 침팬지랑 우리 인간이랑 똑같은 유전자를 갖고는 있어. 어떤 특정한 유전자가 있는데 그 유전자가 언어 습득에 관여를 해요. 그죠? 침팬지도 가지고 있고 우리 인간도 가지고 있는데 이 유전자는 똑같은 유전자가 들어가 있지만 뮤테이션이 일어난 거야. 인간에서는 뮤테이션이 일어나가지고요. 언어를 습득할 수 있는 펑션 자체가 달리 일어난다라는 거야. 그지? 우리는 어떠냐면 어소시에이션이라는 게 일어난단 말이야. 우리가 특정한 이런 사인들이 다 있어. 침팬지도 그 사인들을 다 캐치는 할 수 있어. 하지만 이 사인과 이 사인의 어소시에이션을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기능을 인간은 가지고 있는데 침팬지는 그 기능을 못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그 드라이빙 하는 거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드라이빙을 하게 되면은, 운전하게 되면은, 운전하는 방법이 이런 것이다라는 사인과 함께 어소시에이션이 생기면서 그 관계성을 내가 이해를 해. 그러면 나는 그 관계성을 이미 습득을 하게 되면 굳이 이걸 또 생각하지 않아도 아주 습관처럼 운전을 한다라는 얘기예요. 언어도 마찬가지라는 거지. 언어라는 것이 내가 각각의 사인들이 있는데 이 사인들과 사인들의 연결 관계를 내가 일단 습득을 하게 되면 의식하지 않아도 내가 자연스럽게 언어를 사용하게 된다는 거죠. 그죠?